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합동조건. 선생님이 1학년 2학기 도형 파트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대부분 안 보기 때문에, 그죠? 2, 3학년 때 연계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사실 거의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대수학이라고 하죠. 뭐 방정식, 뭐 식의 처리, 뭐 함수, 뭐 부등식, 그거의 뼈대가 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세워지는데, 사실 1학년 2학기 도형 파트는 2, 3학년의 도형이랑 그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1학년 2학기 도형 중에서 중요한 그 몇 가지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평행선 정리, 평행선의 뜻과 성질 기억나시죠? 평행선의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그 한 줄. 자, 그 다음 이 내용이에요. 삼각형의 합동조건. 이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계속 나옵니다. 지금 완벽하게 아시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자, 합동조건.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건을 보니까 밑에 그림이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네? 그럼 두 개가 포개진다는 얘기네? 아하, 뭐가 똑같아? 세 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글로 다 풀었으니까, 너무 길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서술평가를 쓸 때 두 도형은 합동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글로 이걸 다 쓴다고 생각해봐. 시간도 막 없어 죽겠는데 막 손도 아프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호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변이잖아, 변. 그치? 우리가 변이 영어로 사이드예요. 사이드. 그래서 보통 변은 그 사이드에 s를 갖다가 쓰고요. 세 변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변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같다라고 해서 SSS 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SSS 이렇게 딱 쓰게 되면은요, 이렇게 길게 쓴 게 이렇게 기호로 딱 하나로 그냥 줄여져 버리는 거예요. 야,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알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죠. 왜냐하면 수학자들이 대부분 다 효율성을 따지고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적게 쓰려고 기호를 많이 씁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그림을 보니까 여기랑 똑같네. 그 다음에 또 어디랑 같다 그랬냐면 여기랑 똑같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같다 그랬냐면 이 각이랑 똑같네. 아,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낀 각,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선생님이 앞에서 X는 변의 길이를 나타낸다라고 그랬죠. 자, A는 뭐를 나타내냐면 각을 나타내요. 각, 그렇죠? 앵글, 그렇죠? 각, 그렇죠? 선생님 수학도 알려주고 영어도 알려주고, 그렇죠? 자, 선생님이 아는 영어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변은 사이드, 앵글은 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각을 나타낼 때는 A를 나타내는데, 이 상황을 잘 보니까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각이 같잖아. 그래서 변 두 개가 같고 변과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같다라고, 그래서 SAS 합동이다 라고 합니다. SAS라고 읽으면 안 돼요. 자, SAS 합동. 알겠죠? 자, 우리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땐 SSS 합동,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낀 각의 크기가 같을 땐 SAS 합동. 이해하시나요? 자, 3번. 그림 보고 해석 한번 해볼까? 일단, 이 변의 길이가 똑같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똑같네. 아하!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변 하나가 있고 그 변의 양옆에 각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ASA 합동. 자, 아싸 합동이 아닙니다. ASA 합동. 줄임말이에요. 앵글, 사이드, 앵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닌가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이 작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었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낀각을 할 때 삼각형을 작도하는 두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를 할 때 삼각형을 작도하는 세 번째 방법이고, 실습한 게 쭉 생각나야 돼. 그 다음에 삼각형이 결정되는 조건 중에 마찬가지로 한 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도를 시작할 때 배웠던 삼각형의 세 가지 작도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배웠던 삼각형의 결정 조건, 지금 배우는 삼각형의 세 가지 합동 조건, 이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면 그 방법으로 몇 개를 그려봤자 다 똑같은 삼각형이라서 포개어지니까 합동이라는 뜻이죠.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래서 2번 삼각형의 세 가지 합동 조건은, 자, 이 두 개 써야 돼. 두 개. 삼각형의 세 가지 작도법. 자, 작도가 뭐야? 작도 뜻이 뭐죠?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로 도형을 그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삼각형의 세 가지 결정 조건. 결정 조건. 자, 이렇게 갔다. 자,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요, 합동 조건은 무조건 정확하게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1학년 2학기는 대부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만 하셔도 돼요, 뭐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합동 조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정확하게 기호까지 뜻까지 완벽하게 풀이해서 언제 물어봐도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SSS가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라고 바로바로 툭툭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2, 3학년 때 걔네들을 갖다가 증명하는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의 세 가지 합동 조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기호로 뭐지? SSS, 그 다음 두 번째 SAS, 세 번째 ASA. 각각의 뜻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SSS는 무슨 뜻이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SAS는 무슨 뜻입니까?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가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합동이다. ASA는 무슨 뜻이죠?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가의 크기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는 뜻입니다. 카톡 소리 정말 미안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세 가지 합동 조건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합동을 판별하는 기초형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ABC와 DF가 합동이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X를 쳐라. 자, 합동 조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거 딱 3개 있죠? 거기에 부합되면 합동이고 그냥 아니면 합동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AB는 D와 같다. 자,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자, 그 다음에 BC랑 EF랑 같다. 자, 여기랑 같다는 얘기고요. CA랑 FD랑 같다. 자, 여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아지죠? SSS 합동입니다. 동그라미고요. 합동이고 조건도 옆에다 써볼까요? SSS.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자, 세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해서 합동인 건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때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B. 자, 여기랑 D 여기랑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H랑 DF. 자, 여기랑 DF 여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각 B와 각 E. 여기랑 여기. 자,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을 하나 주어졌지만 우리는 필요한 건 여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합동이 아닙니다. 낀 각을 알려줘야 돼요. 자, 다음. 자, 각 A와 각 D와 똑같고요. 자, 여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B랑 E랑 똑같고요. 자, 얘랑 똑같고요. 그럼 저절로 여기랑 여기는 같아지죠. 이 상태에서 BC와 EF가 같다. 여기와 같다.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를 알려주니까 얘는 그게 같으니까 한 변과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ASA 합동이 됩니다. 너무 쉬워요.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개념과 기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 쉽습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똑같은 문제가 되겠고요. 합동 조건에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치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합동 조건을 기호로 나타내 보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AB랑 D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요. 자, BC와 EF가 같습니다. BC와 EF가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두고요. CA와 FD가 같습니다. 자, CA와 FD가 같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네요.
SS 합동이죠. SSS 합동. 요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선생님이 각 세 개가 같다고 해서 합동은 아니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합동이 아닌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앞에서 따로 정리까지 했고요. 자, 다음 거. 자, AB와 D와 같다. 이렇게 체크 하나 해두고요. H는 DF다. H는 DF다. 이렇게 체크 하나 해두고 각 A와 각 D와 같다. 자, 두 변의 길이와 그 변들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같죠. 얘는 그러면 변 두 개와 그 사이에 각이 끼어있는 게 같은 SAS 합동 조건을 충족시키고 당연히 합동이 맞습니다. 자, 다음 거 BC의 길이. 자,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같고요. BC와 EF가 똑같고요. 이건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각 B는 각 2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A와 D가 같습니다. 이걸 안 알려준 것 같지만 삼각형은 각 두 개를 알려주게 되면 각 두 개가 똑같으면 남은 각은 저절로 같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180에서 똑같은 애들을 빼니까요.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충족이 되고요. 그럼 한 변과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조건, 즉 ASA를 충족시키게 되죠. 당연히 합동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삼각형 합동 조건의 개념만 명확하게 서 있으면 합동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동인 삼각형을 찾는 대표형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형이기는 하지만 기초 수준과 그렇게 크게 난이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삼각형 세 가지 합동 조건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SSS 합동 풀었으면 뭐죠? 세 변의 S는 뭘 나타낸다? 변을 나타내는 사이드의 약자다. 세 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자, SAS는 S는 변이고 A는 각을 나타낸다 그랬죠? A는 뭐의 약자다? 앵글의 약자다. 자, 그래서 얘는 두 변의 길이와 중요한 건 두 변과 변 사이에 각이 있는 거죠. 그 끼인 각이어야 됩니다. 그냥 각이 같으면 안 돼요. 끼인 각이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풀어쓰게 되면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한글 표현은. 자, 그 다음에 ASA 합동은 뭐냐면 각과 각이 있고 변이 있잖아요. 변의 양옆에 각이 같다는 얘기니까 한 변의 길이와 그의 양끝각이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합동의 조건을 한글로 굳이 기호로 바꿔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도형에서 밝혀낼 수 있는 정리나 수학적인 사실들의 근거를 댈 때 합동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 근거를 왜냐하면 이러니까 라고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그냥 기호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표형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합동인 두 삼각형을 모두 찾고 이때 사용된 합동 조건을 얘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그랬는데요. 자, 일단 기억을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직각이고요.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하고 여기의 각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정보를 파악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랑 더한 게 90도여야 되는데 그걸 똑같이 나누어 가지니까 45도, 45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은 일단 그럼 기억이랑은 상관이 없어 보이고 디귿도 상관없고 리을도 상관없고 미음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를 추가로 찾아보면 여기가 90도가 되죠, 여러분들. 45, 45니까 90도가 돼야지 180도가 되니까요. 그러면 4cm, 4cm 똑같고 4cm, 4cm 똑같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기억과 미음은 합동이고 왜냐면 SAS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을 때. 자, 일단 그 다음 니은을 한번 봐볼까요? 자, 니은은 지금 현재 각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남은 한 각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여기는 180도에서 42도를 빼고 53도를 빼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얘랑 먼저 더한 게 105도죠. 그래서 105도를 180에서 빼면 75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맞나요? 95도군요. 105도가 아니라 미안해요. 선생님 실수했네요. 얘랑 더하면 95도니까 빼면 얼마가 나와야 되죠? 85도가 나와야 되나요? 네, 이렇게 85도?
맞죠? 네. 잠시 덧셈을 헷갈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관련 있는 걸 쭉 봐보니까, 일단 여기 53, 53을 보니까 여기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얘가 자동으로 이제 42도가 되겠죠? 위에 뺄셈 우리가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니은과 리을을 봤을 때 5cm라는 길이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5cm의 양 끝에 42와 53도가 있고, 이 녀석 5cm의 양 끝 각도 53도와 42도가 있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일단 합동이고요. 합동 조건은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ASA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건 왜냐하면의 기호죠. 우리가 여담으로 선생님 말씀드리면, 이거는 왜냐하면이라는 수학적인 기호고요. 이것도 한글로 길게 쓰기 싫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만든 거죠. 어떤 앞에 밝혀진 사실의 근거가 되는 수학적인 정리나 논거를 우리가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고요. 얘는 따라서라는 기호죠. 이렇게 쭉 풀어나가서 결론을 얘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알아둬서 나쁠 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디귿과 리을, 니은과 리을이 합동이고요. 자, 디귿과 비읍을 보니까 5cm, 7cm, 6cm 세 변의 길이가 똑같네요. 그래서 디귿과 비읍의 합동 조건은 왜냐하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SSS 합동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나요? 우리는 짝 지으면서 그때 사용되는 합동 조건도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역과 합동이 되려면 세 변의 길이를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는데, 지금 기역을 제외하고 나서 세 변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건 어디에도 없네요. 그래서 기역은 합동인 쌍을 여기서 찾을 수는 없고요. 자, 니은은 두 변의 길이 6과 5를 알려주고 그 6과 5 사이에 30이 끼어있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미음을 보니까 얘도 6과 5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미음이 합동이고, 합동 조건은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같다라는 SAS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니까 디귿은 6cm의 양옆의 끝각이 30, 80인 걸 찾으면 되겠는데요. 지금 리을을 보니까 얘랑 더한 게 150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30도가 저절로 되고요. 그럼 이 6cm라는 변의 길이의 양 끝의 각이 80도, 30도, 얘도 6cm 양 끝에 80도, 30도가 있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도 합동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때 합동 조건은 한 변의 길이와 그 양옆의 각의 크기가 같은 ASA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동 조건의 기호와 뜻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풀기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합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조건을 찾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는요, 합동 조건 중에서 우리가 변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건 뭐가 있냐, 합동 조건 쭉 써볼게요. SSS, SAS, 그 다음에 ASA 이렇게 있는데, 변 두 개가 주어지는 거는, 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건 얘하고 이 두 가지 경우가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에서는 나머지 S를 충족하면 되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려주거나, 또는 얘는 이 각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각이 아니라 그 두 변 사이에 낀 각이 되겠죠. 그 사이각을 알려주면 됩니다. 사이각을 알 때, 그러면 이 조건이, 이 두 개 중에 어느 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합동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 중 한 각의 크기가 같을 때. 무슨 말이냐면, 한 변에, 그러니까 변이 하나가 같아요. 그러니까 S는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S 하나는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을 하나를 알려줘요. 그럼 얘는 각은 없으니까 여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선 이제 SAS와 ASA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는 건데요. 이 한 변과 각 하나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변과 각 하나.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나머지 한 변을 알면은 충족이 되는 건데, 나머지 한 변은 그냥 변이 아니라 그 각을 끼고 있는 나머지 한 변이 되겠죠. 그 각을 끼고 있는 나머지 한 변, 한 변의 길이, 또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하고 얘를 하는데 나머지 하나의 각을 알면 되겠죠. 나머지 각 하나를 알 때가 아니라 각 하나가, 미안해요, 선생님 좀 빨리 쓰다 보니까 글씨가 엉망이네. 각 하나의 크기가 같을 때, 알 때가 아니라 같을 때가 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사이각이 같을 때.
때, 사이값이 같을 때. 요렇게요. 아는 거랑 같은 거랑은 다른 거죠. 얘도 완성을 한번 해보게 되면 그 각을 끼고 있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요. 자, 다음에 9번. 두 각의 크기가 같을 때는 삼각형은 두 각의 크기를 알려주면 세 각을 다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죠. 각 두 개가 같을 때는 아무 한 변만 알려주면 됩니다. 아무 한 변의 길이가 그럼 저절로 한 변의 길이와 그 양극화의 크기가 같아지기 때문이죠. 자, 어떤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봅시다. 자, 삼각형 ABC와 DEF에서 먼저 문제에서 알려준 건 얘랑 얘랑 똑같대. 그 다음에 여기 각이 똑같아. 자, 그래서 필요한 조건을 모두 골라라. 지금 변 하나와 각 하나를 알려준 거니까요. 각 하나를 알려준 거니까 SAS를 충족시키려면은 뭘 충족하면 될까요? 나머지 이 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면 되겠죠. 이 두 개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BC와 EF가 같다라는 게 일단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있네요. 그 다음에 SSS는 충족 못해요. 그쵸, 여러분들? 그죠? 네, 충족 못하고. 왜냐하면 변의 길이가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되면은 두 개가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어떤 딱 하나의 조건만 추가돼서 합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역부터 리을까지를 두 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 중에서 딱 하나만 충족됐을 때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SAS를 충족시키려면 니은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엔 자, 이 상황에서 ASA를 충족시킬 때를 봅시다. 자, 우리가 삼각형 합동 조건에서 각은 아무렇게나 두 개가 같아도 세 개가 다 같아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 C와 각 F가 같아도 됩니다. 각 C와 각 F. 각 C와 그렇죠. 잠시 정수줄을 놨네요. 미안합니다. 각 C와 각 F가 같으면 되는데 여긴 C하고 2가 나왔죠. 2가 아니라 F가 돼야 되는 거니까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각 A와 각 D가 같게 되면 얘들은 대응각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주어진 거는 지금 현재 두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다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추가시켰을 때 그게 삼각형의 합동을 만족시키는 걸 찾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삼각형 합동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그러면은 얘가 되려면 지금 두 개는 같잖아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하나만 더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AC는 DF, AC는 DF랑 같다라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벌써 딱 나왔어요. 이러면 SSS는 충족이 되고요. SS는 확인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SAS를 충족시키면서 합동이 되는 경우는 지금 두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죠. 그냥 S 되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S 되고요. 그럼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아야 되죠. 얘는 끼인 각이 같으면 되니까 각 B와 각 E가 같다라는 걸 찾으면 되네요. 여기 있네요. 일단 두 개가 나왔으니까 벌써 끝났죠. 여러분들 벌써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ASA는 왜 충족을 못하냐면 ASA는 각이 두 개가 같은 걸 일단 보여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각이 같다라는 게 어떤 부분도 없어요. 그리고 보기에서는 각을 같다라는 걸 딱 하나만 추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 두 개가 같은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ASA는 합동 조건을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SA 합동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각 두 개가 같아야 돼서 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 하나가 이미 같다라는 게 주어지고 추가로 하나가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문제 상황에서 시작할 때 각이 같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조건만 추가해서 ASA를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형의 합동을 대표형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고요. 물론 이 단어는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딱 요 정도까지 이 대표형까지 공부를 하면 그래도 필요한 수준의 공부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단원이 너무너무 재밌고 하고 싶어서 더 어려운 내용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교재를 줄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